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할 때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나는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 우리 가족들은 이거를 이 시간에 이거는 꼭 하도록 한다. 이렇게 가족 내에서 정해놓은 규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오늘은 오늘은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책에서 문장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책은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어주는 책인데요. 책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동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성격은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로 결정된다. 이 문장을 읽고 다시 한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남편이 들어와서 저녁을 먹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같이 먹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 하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간식을 먹고 기다리니까 정작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너무 적게 먹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둘째 아이는 조금 더 빨리 주고 첫째 아이랑 빨리 먹던지 나중에 같이 먹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 바꿔서 각각 먹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말 같은 때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거나 할 때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마침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저녁 식탁에서 대화를 하는 게 왜 아이의 성격을 좌우할까? 그런 대화로 결정이 되는 걸까? 이런 거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다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왜냐면 밥을 먹는데 아무 말도 안 하기가 사실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하루의 일과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물어보기 전에 아이가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내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빠, 엄마, 동생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아이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고, 그러면 또 뭔가 이야기를 해줄 만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엄마 아빠와 그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람과 대화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도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이 대화를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끼어들지 않고 그런 것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식탁에서의 예절뿐만 아니라 대화에서의 예절,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주고받는 대화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호응을 해주고 그 상황 자체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 상태로 돌아갔다고 해도 저도 충분히 그렇게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가 아이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게 어떤 말인지 정말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장이 바로 이어졌어요. 나는 집에서 무언가 집중해서 읽다가도 아내나 아이들이 들어오면 곧바로 내려놓고 그들에게 집중한다.
마치 지금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말이다. 이 문장을 보고 저는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이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책을 거의 1년 정도 만에 다시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쯤에도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남편이나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원래는 말로만 누구 왔어? 이렇게 제 할 일을 하면서 말만 했었는데, 그때도 이거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꼭 달려가서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막 기쁘게 환영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맞지. 내가 이거를 또 놓치고 있었네.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다시 남편이나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무조건 1순위로 달려나가서 아이들을 반겨주고 남편을 반겨줘야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먼저 달려나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도 절대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무조건 달려나가서 반겨줘야겠다 다짐을 할 수 있었고요. 어쩌면 저희가 항상 잊고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고 집에서 보는 사람이고 이 가족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제가 놓치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집에서 원래 이렇게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미처 이렇게까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반갑게 달려나가서 얼굴 보고 반겨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녁 식탁에서 아이와의 대화로, 가족과의 대화로 아이의 성격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집에 왔을 때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일단 달려나가서 반갑게 맞아주기, 이거를 잊지 않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